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한국교회 선교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 전략을 꾸며주는 거죠. 새로운 한국교회 선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할 때, 주제를 정할 때 연구 대상과 또 이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변수, 이렇게 아주 세 가지 필터를 잡아서 논문 주제를 좁혀가고 구체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구 대상은 이제 한국 교회겠죠.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제 한국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이론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 선교 전략, 선교 전략. 밑에다가 그 네, 가로 열고 요한 네. 웨슬레의 성화론에 근거하여라고 좀 그, 붙여놨습니다. 예. 요한 부제가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에 근거하여. 웨슬레의 성화론에 근거하여.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이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선교 전략하면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학자나 아니면은 뭐 부흥사나 뭐 특별한 그 이론을 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민 학위랑 PhD 학위랑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PhD 학위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디민 논문은 그냥 내가 사역하는 것 쭉 서술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PhD 논문은 내가 서 있는 학자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hD 논문은 그래서 학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문적인 자리, 위치가 내가 어디인가. 그거는 내 논문 속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학문적인 이론이 누구고 또 학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학파인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민 논문과 PhD 논문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이 선행 연구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하게 선교 전략하면 여기에 그런 이론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목 속에. 그래서 이제 부제로 요한 웨슬레 성화론 근거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선교학이라든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받침돼야지 PhD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매개 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라는 이제 조건을 달아서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 부합한 세 가지 필터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논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하셔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자료들을 학문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쓰게 되죠. 제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이니까 요한 웨슬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 성화론을 근거로 해서 그런 학문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 선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건데 특별히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변화들은 이제 지금 현상에 대한 어떤 선교적인 상황,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PhD 논문 쓸 때는 반드시 오리지널 소스, 여러분의 학문적 근거를 재인용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리지널 소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리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인용한 걸 또 재인용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논문에서 어떤 인용문이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논문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인용한 문헌들이 있을 거예요.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 소스 자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썼던 논문 속에서 어떤 논리들을 오리지널 소스에서 보고 내 말로
새롭게 글을 써서 옮겨 놓으면 이제 오리지널 소스에서 문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씨.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성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다문화권에서의 어린이 세계관 형성 그랬고요. 그 연구 배경 1991년 인도를 파송 현재까지 30여 년간에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 선교의 선교적 결과와 열매를 통해 다문화 어린이 선교를 통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연구 주제와 핵심 연구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다문화권에서의 어린이 세계관 형성이 선교학 이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문화권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어린이 세계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입히는지 연구 목적과 목표에서는 어린이 선교를 통해 보는 어린이 세계관 형성 이론과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연구 질문에서 알렌 티페스의 문화 변혁 이론을 통해서 보는 어린이 선교에 있어서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서 내부인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 맥가브라는 모자이크 이론에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의 하나님의 가교로서 이 어린이 선교가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린이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 개종이 금지되어 있는 인도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 가능한지 이렇게 기타 어린이 선교를 총체적 선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연구 내용 다문화 네, 어린이 세계관 형성이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다문화권에서의 어린이 세계관 형성. 여기서도 분명한 이론적인 부재 같은 거로 만약에 아까 이제 알렌 티펫의 문화 변혁 이론이라고 했으면은 예를 들면 알렌 티펫의 문화 변혁 이론을 중심으로 라든가 이렇게 뭔가 분명한 학문적인 나의 어떤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선교 이론들, 그러니까 선교학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저게 이제 어떤 관점인지가 너무 이제 브로드하고 학문적인 분명한 입장을 어떤 이론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학문적으로 융합이 될 때 조금 더 PhD 논문다운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권에서의 어린이 세계관 형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도에 있으니까 다문화니까 뭐 인도 어떤 현지 그런 그 연구 대상을 조금 더 그렇게 구체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권 뭐 인도 어린이 세계관 형성이라든가 그 다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다문화권이 있고 인도에서도 미국에서도 다문화권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그 지역적인 포커스를 조금 더 줘서 그 논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다문화권에서의 어린이 세계관 형성.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그 선교학에 어떤 이론을 쓸 것인가. 이것도 조금만 더 구체화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그 논문의 제목을 보고 우리 어떤 게 좋은 논문인가 그리고 PhD 논문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최미경 연구 교수님이 보통 이제 선교학적인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지만 특별히 전문 분야의 논문을 쓰시려고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저는 네.
제 전공이 아로마 네네. 테라피여서 네, 네. 이쪽으로 논문 발표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지난번에 숙제를 끝나고 바로 해놓긴 했는데 네. 쑥스러워서 단톡에 못 올려드렸고요. 아, 어째- 네, 아닙니다. 가제물이니까 어쨌든 네, 제가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논문 네, 제목은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외국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 선호도 연구 결과라는 논문 제목을 일단은 작성을 해봤고요. 네, 목적은 이 에센셜 오일의 향기 선호도를 조사한 데이터 기반으로 아로마 테라피 산업에서 한국 여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향과 브랜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네, 네. 성교하고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인데 아,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만 좀 동떨어진 예, 예, 괜찮습니다. 주제여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될지. 일단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그 논문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그 일반적인 논문을 쓸 때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네. 우리 최미경 교수님이 오랫동안 그 아로마 테라피에 전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또 교수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도 그런 대표로 계시고 그러셔서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자생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외국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 선호도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목에서 분명하죠. 그 논문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적인 논문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그쪽 계통은 이제 수적 논문, 수적 논문이기 때문에 양적 논문이기 때문에 이 통계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설문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얼마나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결과물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되어진 과정인가를 또 검증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설문과 그다음에 설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안 되고요. 그 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에 맞춰서 하고 그것을 또 코딩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 설문을 한 것을 코딩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본인이 그런 통계학을 배우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통계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넘겨서 그 작업들을 해줘서 내가 보통 이 설문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100% 맞는 정보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선호도를 측정하면은 그 100% 맞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표본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표본 추출하는 것이 전체의 의견에 유사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또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 대표성을 띈다는 것을 또 통계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순하게 설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업들,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교적인 것들은 질적 연구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수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반면에 뭔가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향기를 어떤 향기, 한국 식물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외국 식물에서 나온 향기를 누가 더 좋아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이제 증명해 내는 과정 이게 이제 박사 논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선교적인 것과는 약간 이제 연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학에 대한 공부를 이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제가 6주 동안의 강의 속에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라고 하면은 그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찾아낸 그 통계를 보고 그 결과를 읽어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 바디의 파인딩 부분, 그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라는 말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한 그 결과를 이제 그 통계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 의미를 또 설명해내는 것. 이제 거기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라는 말을 붙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네, 목회학이나 네. 선교학 논문들을 제가 한 30여 명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연구라고까지 되어 있고 뒤에 네. 결과라고 붙인 거는 거의 못 봤었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연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선교학 논문은 질적 연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질적 연구는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이제 질적 연구는 데이터의 종류가 워드예요. 워드고 이제 양적 연구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보통 선교학적인 논문들은 우리 데이터를 워드, 단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제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